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지금 해방촌, 용산 해방촌에 네. 빌라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개발이 된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개발이 되는지 네.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산 해방촌에 지금 빌라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혹시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제가 지금 주소요? 네네. 잠시만요. 네, 주소를 지금 찾고 계시는 동안 그럼 전문가님과 얘기를 나눠보시면서 좀 더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원장님과 우선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뭐 주소를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지금 해방촌이 용산동 2가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여기가 이제 용산입니다. 요새 이제 용산에 대해서 계속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용산 안에서 굉장히 핫한 지역들, 관심이 되는 지역, 그냥 뜨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보면, 지금 질문하신 해방촌이라고 하는 곳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녹사평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녹사평역에서요, 남산 2호 터널, 3호 터널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다 보면은요, 여기 삼거리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으로 올라가면 경리단길이라고 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여기가 해방촌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우리 시청자분이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해방촌의 가장, 물론 핫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위에 남산이 있거든요. 이 남산이 능선이잖아요. 그래서 남산의 능선, 남산의 경관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 해방촌, 후암동도 마찬가지고요. 용산동 2가에서 무언가 개발을 해서 건물을 높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높이, 예전에는 풍치지구라고 했고 지금 이제 고도 제한인데요. 이게 높이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수익을 남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예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여기에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이 주택은요, 제가 언제 매입을 하셨는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가지고 계신지? 한 10년 전쯤에 매입했거든요. 10년 됐어요? 네네. 빌라라고 그러셨죠? 네네. 예. 10년 정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이때 이 남산이 있잖아요. 이 남산과 여기 보면 밑에 미팔군 기지, 지금은 이제 민족공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남산의 녹지와 미팔군의 녹지, 요것을 잇는 그러한 계획이 서울시에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녹지축 개발이라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 녹지축 개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개발에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부동산 투자를 하셨어요. 한 10년 정도에. 그런데 이것이 좀 지지부진하고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가격이 정체돼 있거나 오히려 더 하락한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녹지축의 개발과 상관없이 이쪽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초적으로 용도 지역이 낮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개발로 인한 사업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빌라를 얼마 예전에 샀으니까 분명히 좀 싸게 사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시청자님께서요, 번지수하고 상관없이요, 이것을 매도하면 어떨까 싶어요. 다세대 주택이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시작이 되었을 것이고요. 다만 요 밑에 쪽 입구, 그러니까 경리단길이라고 이렇게 갈라지는 여기서부터 초입까지 한 100m에서 200m 정도 들어오는 데는요, 단독주택들 위주로 지금 1층에 점포 상가를 리모델링을 하면 높은 월세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 위치에 단독주택을 제외하고 이 위쪽에 있는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매도를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가지고 계시는 이 빌라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아래쪽 위치라면 점포 상가로 또 리모델링을 해보시는 방안,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쪽이라면 지금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자, 알맞는 투자 전략 꼭 세우셔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7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 문자 주시면 이철희 원장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네, 제가 지금 그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강남에 오피스텔 몇 개를 분양받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서울대 입구역 역세권 근처에 다가구 주택을 구입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강남의 네. 오피스텔 분양가가 2억 8천만 원, 네. 수익률이 8% 정도를 예상한다고 하고요. 서울대 입구역 다가구 주택이 땅이 50평, 네. 평당 3천만 원 정도인데 원룸을 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을 한 번도 안 줘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의 투자처를 좀 생각을 하셨네요. 강남에 오피스텔을 여러 채를 좀 분양받아서 2억 8천만 원의 분양가 그리고 8%의 수익률이라고 한다. 이걸 좀 알아보셨고 또 하나는 서울대 입구역 근처에 역세권에 50평 정도의 땅을 평당 3천만 원 주고 매입을 해서 여기에 원룸을 지어서 아예 임대 수입을 가져가면 어떨까? 자, 이 두 가지 방안 중에 어떤 게 더 올바른 투자 방법인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목소리가 굉장히 젊으신데 투자를 많이 하고 싶으신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는 오피스텔에 관련된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요. 오피스텔이 대략 23만 실이 공급이 됐습니다. 23만 실인데 강남 서초 쪽 송파까지 들어가는 게 6만 실이에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와 그리고 내년도까지도 계속해서 공급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년 말에 통계를 제가 수업하면서 좀 봤는데요. 지금 강남 서초권역의 오피스텔 수익률이 그때 당시에 5.2%가 평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대로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분양받으실, 그러니까 그 매입을 하실, 이번에 오피스텔을 만약에 매입을 하신다면 매매 가격이, 분양 가격이 아까 2억 8천 정도 된다 그러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자, 만약에 분양 가격이 2억 8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2억 8천만 원에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률로 귀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만약에 10% 정도의 수익률을 예상을 한다고 하면 2억 8천이니까 10%면 연 2,800만 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월세가 연으로. 그러면 얘를요 12개월 월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요, 2,800만 원 나누기 12개월을 하면은요, 23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월 230만 원. 이게 전용 면적이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대략 한 12세평 되겠죠. 네. 전용 면적 12세평짜리에 230만 원이면은요. 이걸 또 전용 면적으로 나눠 보면은요. 거의 20만 원 가까운 전용 면적당 임대료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수익률이 10%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익률이 이제 평균이 5%니까 얘가 어느 정도냐면 10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돼요. 월 100만 원 정도 나오면 딱 5%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받으시려고 하는 저 분양가는 지금 현재 강남에 나와 있는 평균 분양가고 또 평균 수익률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과연 공실 없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위치, 입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 게 시세 차익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수익형 부동산을 사면서도 나중에 시세 차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 수익형 부동산에서 수익이, 그러니까 시세 차익이 나려면은요, 출발 자체가 5%로 출발을 하면 안 돼요.
8에서 10%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분양가 자체가 싸서 월세 수익률이 8%가 넘는 것을 분양을 받아야 훗날 수익률 안에서 환가를 시켜서 시세 차익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안정적인 수익 뭐 몇십만 원 받는 것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것이 어떤가. 강남의 여러 가지 오피스텔 공급량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독주택을 사서 집을 지어 보시려고 한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혹시 보신 물건이 아까 서울대 입구역이라고 그랬나요? 네, 서울대 입구역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그 서울대 입구역은 2호선 라인이고 그 전에가 이제 낙성대역, 그다음 봉천 신림 2선으로 넘어가는데요. 평당 어느 정도로 지금 가격이 나와 있나요? 평당 3천만 원 정도로 들었습니다. 평당 3천이요? 네.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제가 금방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당 3천만 원이고 땅이 몇 평? 50평이요. 50평. 그러면은 3천만 원에 50평을 매입을 하게 되면 15억이 나와요. 토지 매입 비용 15억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대략 100평 정도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 2종이라고 하면. 그러면 건축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면 대략 5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20억 정도가 건축물을 짓는데 이제 원가가 돼요. 그러면 20억 정도의 원가를 들여서 아까 오피스텔처럼 똑같이 한번 수익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0%의 수익률을 내가 갖고 싶다라고 하면 20억이니까 연 2억의 월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5%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은요, 연 1억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5% 정도만 된다라고 쳤을 때 1억이면은요, 전용 면적이 한 100평 정도가 지금 건축이 나왔기 때문에 면적당 어느 정도가 나와야 되냐면은 1년에 대략 한 10만 원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면적당 10만 원 정도는요, 지금 현재 봉천동이라든가 신림동에 다중주택을 지었을 때 원룸의 평균 월세하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나와 있는 평당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님이 보신 토지 가격은요, 그 평균 수익률 5%에 맞는 그러한 토지의 가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주의하셔야 될, 주의가 아니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내가 땅을 사서 짓는 것, 경험 없이 짓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것을 수익률이 5% 정도가 나오는 것을 그냥 매입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 투자의 방향성을 좀 재설정해 드렸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그 전략 다시 한번 꼼꼼하게 세워보시고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7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625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그저께 딸아이가 다세대 주택 전셋집을 알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고 해서 우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 그 집안에 하자가 있어서 그 계약금을 돌려받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가계약금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원장님 어떤가요? 네, 지금 문자를 주신 우리 시청자분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정식 계약은 아니고 가계약을 했는데 가계약금도 지불을 했는데, 가계약금이니까 조금 지불을 했겠죠. 그런데 만약에 생각이 바뀌어서 어떤 이유가 생겨서 정식 계약을 진행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가계약이니까 해지해도 되느냐, 그리고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임대차 시장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알아보셔야 됩니다. 가계약이 계약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계약이 계약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계약이 계약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계약의 성립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목적물이 특정이 되면은
계약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구 무슨 동에 몇 번지에 몇 호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특정이 되면은요, 일단 계약의 성립 조건 하나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서로 약속을 하면 계약의 이행 방식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내일 계약을 할 건, 정식 계약을 할 건데 오늘 가계약을 할 거다. 내일 할 거고 한 달 뒤에 중도금 낼 거고 뭐 언제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가계약 당시에 서로 약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요게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요, 사실상 가계약이지만 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지요. 보통 가계약금을요, 중개업소에서 대리로 받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상식선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들어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중개업소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맡겨놨다. 중개업 사장님이 그걸 가지고 있는데 그 100만 원을 받는 행위가 임대인, 집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그러한 권리자라고 하는 것을 임차인이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과 그 돈을 대리로 받아놓은 중개업소 사장님과의 관계가 서로 인정하는 그런 권리관계였다라고 하면은요, 그것은 이제 정식으로 계약금이 임대인한테 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문자상으로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영수증 하나에라도요, 거기에 주소와 그리고 계약을 어떻게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가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주소가 쓰여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잔금을 어떻게 좀 치르겠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으면 계약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조건만 충족돼 있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법률이기 때문에요,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만약에 주소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언제 정식 계약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특정한 계약일 수 있기 때문에 가계약, 그러니까 정식 계약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